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카드업계 가장 큰 이슈는요. 최근에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하해 준 게 아닐까 합니다. 카드업계는 당장의 수익은 줄어들게 생겼고요. 이를 보전할 다른 수익 모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또 기술 발달로 인한 핀테크의 공습까지 카드업계가 풀어야 하는 숙제가 하나둘이 아닌데요. 오늘 업계에 나아갈 방향을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협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바로 중국에서 마케팅하려고 만든 날입니다. 솔로의 날, 이른바 광곤절이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10시간 만에 우리 돈 8조 8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내수 얼었다고 우리도 코리아 그랜드 세일하고 여러 진작책을 벌였지만 쉽지가 않은데요. 광곤절에서 뭔가 얻을 게 없을까요?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험난한 목요일이었나요? 네, 아직 마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수능 때문에 4시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아, 오늘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그래도 종합주가지수는 1993.39 마이너스 3.88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672.92 플러스 5.72포인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틀 연속 매수를 보였던 연기금의 매물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반된 흐름이 양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도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빠른 순환 반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거래소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하락폭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그룹주라든지 철강 섹터주들의 좀 약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렇다면은 시장을 뒤흔들 만한 큰 변수는 없었다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토일은 일단 무난하게 동결로 예. 마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장 초반에 조금 들썩거리긴 했습니다만 이내 다시 또 선물 흐름과 함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차분하게 지금 후반 들어서 일단 선물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소의 대형주들도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수가 2050을 고점으로 해서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해외에서 뚜렷한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도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힘든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쪽의 제약 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개별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안 좋고 중국에서 반도체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공격 투자로 인한 전체적으로 업황 우려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디스플레이 섹터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는 사실 국내에서도 LG나 삼성 쪽에서도 OLED 장비를 계속적으로 좀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투자를 많이 단행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IT 섹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반도체 장비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계속 선택하시는 게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싶네요. 혹시 어제 알리바바가 광곤절로 엄청난 또 매출을 올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업체들도 관련해서 좀 미소를 띈 곳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주가는 반영이 안 됐나요? 잠깐 움직였었습니다. 예. 잠깐 그랬었었는데요. 사실 광고절로 인해서 일단 매출 1, 2
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3위에 이제 우리나라가 네. 있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분유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살짝 뭐 초반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좀 기대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흐름이 좀 나타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은 좀 관련되어 있었던 업체들의 장 초반부터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히려 화장품 섹터주들이 최근에 오히려 성장성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올라오듯이 지금 화장품 섹터주들도 지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지금 거래소에 투자차를 못 찾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화장품 섹터주들의 좀 순환 반등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의 순환매 빠른 순환매 시장에 좀 대응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뭐 예상됐던 대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금통이 열리기 전에 예고 기사로 금리 동결 100% 뭐 이렇게까지 또 기사가 났었는데 예. 사실 예고 기사에 100% 쓰는 거는 참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인데 그렇죠. 100%라고 나올 정도로 거의 확실시 됐었고요. 실제로 1.5%로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금리 동결 뭐 예상했던 바는 뭐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미국은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고 또 내수는 좀 회복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이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게 작년 8월, 10월, 올 3월, 6월 이렇게 4차례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 번 더 내리는 게 어떻겠느냐, 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내수가 좀 회복되는 모습 때문에 금리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1.2%를 기록을 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개소세 인하 이런 것 등으로 9월 3분기 들어서 바짝 좀 내수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좀 우려되는 게 이제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네. 10월 말에도 역시 가계대출 잔액이 624조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이렇게 문제라면은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을 하루빨리라도 좀 더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를 가져가는 걸 텐데 가계대출을 그러니까요. 조정한다 그러면 금리를 또 올리는 것도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통화정책 쪽에서야 이제 그쪽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재정 정책이 도와줘야죠. 그게 이제 다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아예 기준금리를 제로로 가자라는 과격한 주장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그 금통위가 있기 전에 조찬 강연이 오늘 있었는데요. 네,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조찬 강연을 했는데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 교수, 예, 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조찬 강연을 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로 파격적으로 낮춰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 오늘 이 조찬을 초대받았는데 못 갔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은 원래 아니신데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까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게 일시적인 것일 뿐 경기 회복하고 상관없이 나타난 시그널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확 낮춰줘야지 효과도 그만큼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수 올린 게 개소세 인하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간 건데 손 교수가 보시기에는 3분기 경제 성장률 반전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큰 네. 그림을 봐서는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도 빨리 과격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체감하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 증가로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또 예. 글로벌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중장 둔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과격하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0%까지 낮춰버리게 되면은 올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 다 제로금리 실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그 후폭풍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Q&A를 했는데 한 기자가 이런 송 교수의 의견은 어떻게 네. 생각하냐고 이제 저 이주열 총재한테 여쭸더니 이 제로금리가 됐을 경우에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로로 낮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재료를 낮추게 되면은 그야말로 예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가능하지 못한 게 되고 노후 문제 생기는 거고요. 전월세 문제도 생길 수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계속 좀 시한폭탄처럼 얘기되고 있는 가계대출 얼마로 폭증할지 예. 알 수 없는 일이죠. 제 전세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을 보니까 이걸 시간당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통계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증가폭이 18.11%, 5,563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평균값은 지금 3억 6,271만 원인데요. 이렇게 오른 5,563만 원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네. 시간당 전세값이 6,351원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것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 지금 시간당 5,580원이거든요. 그렇죠. 최저임금 벌어서는 전세값 오르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전세를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전세값 오르는 거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예. 수준이 됩니다. 강남은 더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남권 전세가격 평균을 봤더니 시간당 8,106원이 올랐고요. 예. 강북권은 3,900원 정도였습니다. 강남 중에 서초가 16,174원, 다 시간당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남과 송파구는 12,359원, 1,729원 이런 정도였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제일 낮았던 데는 중랑구 시간당 1,359원으로 보였고요. 도봉구 2,719원, 서대문구 2,744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서울이 어쨌든 전세값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네.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빠져나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인구 유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잡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3분기 시도별 지역 경제 동향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3분기 서울에서 순 유출된 인구가 37,52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서울 인구 워낙 많아졌고 뭐 주변에 그 신도시들이 많아지면서 유출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유출 폭이 올해 유출 폭이 13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네. 2002년 2분기에 4만 2천 명 정도가 유출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최고 폭이고요. 2009년에 잠깐 2009년 1분기에 8,700명 정도가 순 유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6년 넘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셋값 등 주거 비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대전이 4,279명, 부산이 3,000명 정도가 순 유출을 보였고 순 유입을 보인 곳은 경기도와 세종, 제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겠네요. 경기도는 뭐 서울에서 예. 유출된 인구들이 이제 신도시를 빠져나가는 가는 건데고요. 거고요. 예. 세종은 아시다시피 행복도시 만들어지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인구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제주는 뭐 중국 또 네. 이 노후 이 전원생활 이런 걸 즐기는 그러니까요. 사람들 때문에 4,048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산타보다 먼저 찾아온 11월의 크리스마스. 더 넥스트 스파크를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만나거나 더 넥스트 스파크 사고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받거나 1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예 할부 48개월, 유예율 최고 70%, LSM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기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요. 생생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카드업계 현황을 돌아보는데요.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인경 앵커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혼자 섭외를 드린 건 아니어서요. 예. 제가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예. 저희 제작진에게 감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카드업계 현황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예. 수수료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예. 이날을 해도 이제 카드업계 수익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고, 예. 기술 발전 때문에 또 뭐 핀테크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전거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어려운 얘기들 많이 여쭤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금융을 크게 나눠볼 때 은행, 증권, 보험 또 여신 전문 금융업회가 네.
대략 6개 이제 금융업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여신 전문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게 저희 여신금융협회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신 전문 회사들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근에 이제 대표적이죠. 카드사 수수료 문제로 예. 언론에 많이 나왔던 신용카드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라든지 설비 또 자동차를 갖다가 빌려 쓰거나 할부로 이제 구입해서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리스 할부금융 회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 그래갖고 예. 창업 단계에 있는 회사 이런 것들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하는 신기술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이제 금융회사를 회원사로 저희가 이제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협회는 뭐 일반 다른 협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부 당국하고 금융 당국하고 예. 회원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정책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네. 또는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가 최근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또 수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여전업의 먹거리 창출 같은 걸 위해서 저희가 여신금융연구소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여전업이 나아갈 방향, 예. 살아갈 길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전업 얘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여전사도 생각이 좀 나고 그런데요. 네. 가교 역할은 협회장님이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에서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예, 뭐 과찬의 말씀입니다만은 사무관 때 이제 재무부에서 금융 예. 업무를 쭉 했었는데 주로 옛날에 이제 제2금융권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정보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20년 전에 이제 재무부에 근무할 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네. 했었습니다. 그때 네. 그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신용정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됐고 네. 신용정보법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예.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간 네. 또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신용불량자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나타났고 또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예. 긍정적인 역할도 이제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크레딧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신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별로 없었는데 예. 중요한 작업을 하셨고 그때 아마 그 국장님이 윤중현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으로 윤중현 장관님을 모셨고 네. 또 과장으로 전 생보협회장을 했던 김기복 과장님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관과 업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가장 큰 이슈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소 영세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작은 금액까지 다 카드로 하게 되면은 예. 본인들이 좀 수수료 부담이 크다라는 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주도가 되기는 했지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카드 업계는 또 시끌시끌할 텐데 협회장님은 어떻게 지금 사안을 보고 계신지요? 예, 저는 협회장으로서 또 양쪽 입장을 다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고 네.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그 어려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경제가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뭐 대기업보다는 뭐 다 어렵지만은 중소상공업자들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카드 수수료 특히 이제 영세 상인들이나 중소상인들을 위주로 해갖고 네. 대폭 인하한 그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이번 조치를 통해서 가급적 내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카드사들의 이제 수익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6,700억 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얼마만큼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카드사들도 이제 앞으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네. 조육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울러 금융 당국에서도 네. 뭐 최근에 우리 임종영 위원장님 취임하셔갖고 네. 규제 개혁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쪽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저희 여건이 또 다른 또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길 같은 것들 갖다가 열어주시면은 네. 저희가 참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가 있으면은 가장 지금으로서는 좀 시급한 걸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래도 예. 금융당국에서 도와주셔갖고
카드사들의 그동안에 오랜 수건이 뭐였냐면 이제 부수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본업무 말고 부수업무가 예. 있는데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허용을 해줬습니까? 네거티브라는 건 뭐냐면은 법 규정이나 법규에서 정한 거를 제외하고는 네. 다 할 수 있게 터주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그러니까 포지티브보다는 오히려 더 넓은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범위가. 포지티브는 반대로 정한 것만 할 수 있는 게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는 정한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지금 네.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보통 부수 업무 발굴이라는 것들이 영업 활동 중에 발견되고 또 이게 또 영업 비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장에다가 내놓고 상품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특히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IT와 결합된 핀테크 같은 것들이 네.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핀테크와 관련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쪽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뒤쪽에 또 핀테크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 예. 네. 부수 업무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그러니까 풀리긴 풀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당장 수익이 줄어들면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고객들에 대한 어떤 부가 서비스. 이게 사실 마케팅 차원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누리는 쪽에선 좋았지만은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좀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당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가 서비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금융 당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네. 부가 서비스를 축소해라는 이런 그 당부도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 강요할 저희도 수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저희가 과당 경쟁이 되고 부가 서비스 이런 건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것을 또 급격하게 축소를 하면은 기존의 그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한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마 기존 거는 뭐 그대로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 서비스 기간을 다소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갖다 신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금융협회에서 올해 역점을 두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영세 가맹점 IC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건지도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앵커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별로 유쾌한 기억은 아닌데요. 작년 초에 왜 신용정보 카드사들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갖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불안을 끼쳐드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보안의 취약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카드를 갖다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고 카드로 결제를 할 때 이 결제를 시켜주는 그 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말기가 지금은 이제 마그네틱 카드. 그렇죠. 카드 뒤에 이제 마그네틱으로 돼 있는 거를 읽는 그러한 그걸로 돼 있는데 요걸 이제 그 지금 카드에도 보면은 IC 칩이라는 가운데 보면 조그만 네모 손톱만한 네모난 칩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카드에 달리는데. 근데 실제로 읽는 거는 그 칩을 읽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뒤에 있는 마그네틱 그 스트라이브를 읽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그 IC 칩을 통해서 읽는 단말기로 보급이 되면은 보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부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단말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단말기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영세 가맹점들은 여러 가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근데 그것까지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카드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1,000억 개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우리가 그 단말기를 갖다가 교체해주는, 교환해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영세 가맹점 IC 전환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여름에 이제 사업자를 3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자 선정 후에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속도는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금년 연말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고 기술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년 초부터는 전환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단말기 쪽은 벤사라고 하는 그 단말기 중개업체들이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수료 때문에 이제 벤사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쪽들 사업자를 선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서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무료로 교체를 해주기로 벤사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카드사들한테는 중요한 그 협력 회사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제를 체결시켜주고 또 영수증 같은 것도 전표도 보관하는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제 IC 단말기 교환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작용의 하나를 살면은 이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로 자금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번 차제에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C칩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핀테크 시대가 오다 보니까 무슨 페이를 해가지고 그 카드 단말기에다가 휴대폰 대면 결제되고 막 이런 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드업계도 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저기 삼성페이를 제 휴대폰에다가 장착을 했는데 뭐 평소 때는 뭐 지갑을 갖고 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예를 들어서 가볍게 산책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지갑도 갖고 가고 휴대폰도 갖고 가려면 좀 불편한데 휴대폰은 어차피 요새는 이제 필수품이니까 안 갖고 갈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휴대폰에 이 삼성페이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커피 한 잔이 먹고 싶다든지 또는 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거를 작동을 시켜갖고 이렇게 결제를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간편 결제, 뭐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제 우리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그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앞으로 많은 이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핀테크야말로 앞으로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금융 산업의 블루오션 내지는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괜찮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새로운 결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편의성과 보안이라는 게 동전의 앞뒤와 같아 갖고 편의를 추구하다 보면 보안이 좀 소홀하고 또 보안을 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또 편의가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카드 신용정보 유출 사태도 겪었습니다만은 항상 보안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 여신금융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을 좀 주요 각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오히려 신용카드 부정 사용률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교적 그래도 보안도 잘 지켜지고 안전한 나라인데 작년에 그런 사태를 겪어서 저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울타리를 잘 고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렵게 나와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카드업계 현황에 대해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출근 혹시 늦게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늦진 않았는데 직원들은 좀 늦게 나왔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전 빨리 갔습니다. 네, 수능 얘기해서. 그렇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저도요. 본고사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비고사인가? 아니구나. 네. 아니,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네. 본고사는 본 적이 없고요. 예, 학력고사 세대고. 수능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수능일이에요, 오늘이. 네, 뭐 당연하지만 3, 4일 전부터 수능 관련된 언급량 높아졌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2년, 13년 계속 100% 이상씩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좀 특히 이제 재수를 하면 안 된다. 왜요? 그런 글들이 있어요. 내년이 병신년이래요. 아니요, 그게 병신년이에요. 그래서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있는 그대로 가불병정 네네. 거죠. 그래서 왠지 내년에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이렇게 깔리면서. 아유, 미신인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심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더 이제 관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는 혹시 네, 한국사 시험도 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병신년 얘기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번 수능 관련해서 그러면은 얘기되는 내용은 근데 언제나 저는 제 학력고사라고 좀 강조하고 싶은데 따뜻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추웠었거든요. 네, 다른 애가 분명하네요, 그건. 네, 예. 같이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날씨에 대한 언급 언제나 있잖아요. 네, 항상 많았는데 올해 유난히 좀 따뜻한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수능일이 학력고사 때보다 더 빨라지긴 했어요. 네, 조금 빨라진 것도 있고 그 평균 기온이 제일 추웠을 때가 98년도 영하 3도였다고 해요. 수능 중에서도 추운 날이 있었고요. 그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5도까지 간 날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따뜻했던 날은 평균 기온 14도, 최저 기온 10도. 이게 2012년 11월 8일. 그러니까는 좀 빠를수록 아무래도 좀 따뜻한 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영하 5도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마음이 더 추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체감이 더 강하게 추워진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이 사실 3시 52분까지 4교시. 지금이 그렇죠. 과학하고 탐구 영역. 지금 보고 있을 시간인데요. 근데 실제 SNS에서는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과목은 영어였어요. 영어요? 네,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인데 작년까지 이제 물수능 얘기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국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의 변별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였고, 어쨌든 이 탐구 영역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과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학 탐구나 사회 탐구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네. 영어가 제일 많기는 하군요. 그 영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도 높고 또 영어가 또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좀 어려울 수 이사님은 어떤 과목이 제일 취약하셨어요? 저는 국어. 그래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국어가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국어도 지금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들 수학 문제 보면 거의 국어잖아요. 어려워요. 저는 왜 이렇게 문제를 내나 좀 불만이 좀 있는데, 그게 또 논리나 이런 측면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언제 다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관심이 많고요. 네. 수능 전날. 네. 언급되는 과목은 좀 다른가요? 전날도 일단 영어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이 높고요. 있었고요. 네, 전날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 또 많이 있었고. 저희 때는 수학이었어요. 뭐니 해도. 그렇죠. 수학이 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거였고. 수학이 제가 본 전년도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 그래요? 평균 점수 자체가 많이 내려갔었고. 수학을 싫어한 건 아니시고요. 예, 저 이과 공부했었어요. 수능 전날에서 인기가 많았던 건 이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행히 이제 초콜릿보다 떡이 언급량이 높아섰던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도 많이 좀 조장을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강해서 떡에 대한 관심이 초콜릿보다 높았다라는 거고. 의외인데요, 좀? 네, 아무래도 좀 뉴스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좀 다뤄졌던 것 같고요. 또 의식적으로 또 이런 초콜릿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피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좀 익혔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날은 이 도시락 얘기 당연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도시락 싸가는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김밥, 도시락 이런 거 많이 싸가져 가고 저는 몰랐는데 수능 날 이 샤프 펜슬이랑 그걸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샤프 펜슬이 문제였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소형 카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형 카메라는 이제 옷에도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제 수능 추리닝도 시험 날 나눠줘야 되지 않냐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인물은 어떤 사람이 거론이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엄마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오전까지 분석을 다 했는데 어쨌든 오전에 이 시험생들이 글은 올릴 수 없으니까 새벽에 올린 글들이나 어젯밤에 올린 글들 보면 이 감독관에 대한 그런 글들이 좀 올라왔고요. 감독관이 문제가 있어요? 감독관이 왠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어떤 글에는 감독관이 휴대전화를 그 진동 소리를 너무 크게 해놔서
그것 때문에 되게 신경 쓰였다라는 이제 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부모님에 대한 관심. 그래서 네. 제가 작년부터 2012년부터 사실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글이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뭐 표현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사실 말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마음속으로나 다 이 수험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네. 심지어 이제 뭐 큰절을 올리고 나오는 우리 예전에 과거 시험 볼 때 하듯이 그런 어떤 행위도 너무 많이 거슬러 앞으로 좀 올라가셔서.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럼 시험을 더 잘 본다 그러면 다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좀 많이 네. 올라와서 되게 보기 좋았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하루는 또 수험생들이 이제 끝나고 많이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수험표 꼭 지참하셔서 할인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왠지. 예. 근데 감독관의 그 진동 소리 때문에 시험 망쳤다. 네. 가능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핑계거리긴 핑계거리긴 하지만 하지만 네. 굉장히 민감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떤 뭐라도 거라도. 지금 뭐 예. 걸리는 것들은 다 안 좋을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수험표를 잘 챙겨가지고 지금 할인 마케팅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올해 또 유난히 작년보다 더 많은 그런 할인 행사를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에게 좀 하려는 그런 홍보 글들 많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뭐 꼭 할인해서가 아니라 예. 지금 수험생들이 어떤 평생 가질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에 대한 편하게 예. 지낼 수 있는, 물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예, 그거를 좀 만끽할 수 있는 또 요 기간만큼은 부모님들도 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기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오늘 그 고3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뭐 잘 보기를 기원한다 이런 걸 드렸더니 아유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게 해서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막 굉장히 다들 그래요?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예. 다들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 이날 수혜받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 안 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예. 분석했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부모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는 부모님들이었고요. 예. 올해는 조금 덜 주는. 그러니까는 점점점 이 수험생들에게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주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게 스트레스 중요하죠. 준다고 해서 될 예. 일이 아니라는 맞아요. 것도 아마 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대학생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생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을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고 대학생을 일단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좋은 어떤 그런 감성을 갖고 지금은 있고 있는 거죠. 네. 합격이라는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나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능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꼭 예전처럼 우리 학력고사가 거의 입시에 그렇죠.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은 좀 덜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험은 또 시험이기 때문에 네. 시험에 대한 감성은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다들 시험 좀 잘 풀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 맛있는 김치. 이제 김치톡톡에 넣기만 하세요. 왜냐? 유산균이 감칠맛을 만드니까. 경험해보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맛있는 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LG 디오스 김치톡톡.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